자료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 자료 구조가 뭔지 대충 다 아시죠? 그런데 좀 정리를 해보면 프로그램은 이제 각종 데이터를 처리하죠.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복잡해졌고 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 표현을 해야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자료 구조입니다. 근데 이 자료 구조는 뭐 사람의 나이, 그럼 정수가 필요하겠죠. 그거는 자료 구조라고 그러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데이터를 컴퓨터로 표현할 때 그런 단순한 데이터들도 표현을 해야 되겠죠. 사람 나이는 정수로, 사람 이름은 문자열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단순한 데이터 말고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해야 된다. 이때 이제 자료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는 특정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하는 우리가 복합 타입이라고 하죠. 문자열 같은 것도 복합 타입인데 그거보다는 좀 더 윗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는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리스트, 스택, 큐, 집합 등등등 이 많은 종류의 자료 구조가 있고 이 많은 종류의 자료 구조들을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울 거예요. 근데 이번 학기에 이 자료 구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배우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스택이 있다. 스택의 특성이 뭐냐?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프로그래밍을 잘해야 되겠죠. 그를 위해서 이 자료 구조를 특성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료 구조를 직접 수업 시간에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물론 우리는 실제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때 자료 구조를 구현할 일은 거의 없어요. 왜? 많은 자료 구조들이 어디에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제공되고 있죠. 라이브러리에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택을 만든다. 그렇진 않아요. 그냥 뭐 C++ 쓰면은 SD 스택 갖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료 구조의 특성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 구조들을 실제 구현을 해볼 거고 그 구현을 통해서 자료 구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해를 얻을 거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래밍 능력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수업을 끝나고 나면 학생들에 따라서는 아직 그렇게 잘 자료 구조를 구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최소한 각 자료 구조의 특성은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떤 문제들을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떤 자료 구조가 필요한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갖추셔야 되겠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료 구조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료 구조 자체를 구현하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 그거를 뺀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충분히 얻어갖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좀 못하더라도 최대한 따라오겠지만 그 따라오면서 다른 건 포기하더라도 각 자료 구조의 특성이 뭔지 그리고 그런 자료 구조들을 언제 쓰는 건지 또 내가 좋아하는 언어에서 그 자료 구조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올바르게 쓰는 게 올바르게 쓰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수업에서 최소 그거는 얻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구조들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자료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게 될 건데
요거는 쉬운 파트다. 어렵지가 않은 파트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 적합한 자료 구조를 선택하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택을 하더라도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능을 올바르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갖추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 구조들을 실제 수업 시간에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 구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 능력을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을 거고요. 이 자료 구조라는 건 우리가 이제 많은 연산들을 제공하는데 각 연산마다 성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연산은 효율적이고 어떤 연산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로 사용할 때 어떤 연산을 써야 되겠어요? 효율적인 연산들을 써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의 성능을 분석할 줄 아는 분석하는 방법들을 또 간단하게 배울 겁니다.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 학기에 알고리즘 수업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룹니다. 그런데 자료 구조에서도 각 우리가 만드는 연산들이 함수들이 효과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또 이 함수와 저 함수의 성능 차이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특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을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성능 분석하는 방법들도 설명해 드립니다. 다른 자료구조 수업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수업에서는 얼마 전부터 언어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 거짓말 같고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 자바, 파이썬 세 가지 중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실습을 하고 과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처음에 선택한 언어를 갖고 꼭 끝까지 가야 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얼마든지 바꾸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언어, 좀 잘하는 언어를 좀 더 깊게 해보는 그런 수업으로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뭘 갖고 한번 해볼까? 아니면 내가 좀 못하는데 얘를 좀 더 이번 수업에 학습해 볼까? 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고 그걸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좀 귀찮아요. 조교도 좀 귀찮을 거고 문제를 실습 시험을 2번 볼 건데 문제를 3개 내야 돼요. 물론 같은 함수를 만드는 거지만 각 언어 버전으로 만들어서 드려야 되니까 일은 좀 많습니다. 실습 자료 드리는 것도 많고요. 근데 해보니까 할만해요. 그래서 3가지 언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학기 끝나고 대부분 지금 2학년들이겠죠. 뭐 고학년이 근데 여기 수강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수는 2학년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2학년이 지나서 이제 3학년이 되면 내 추측기 언어는 하나 있어야 돼요. 컴퓨터 공학에서. 그래서 내가 어떤 수업에서 과제가 나왔는데 언어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럼 나는 어떤 언어 갖고 그 과제를 할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할 때 내가 잘하는 언어가 하나라도 있어야 좋겠죠. 뭐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는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도 잘해요. 그런데 그나마 내가 좀 더 좋아하는 언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언어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이 수업에서도 한 언어를 가지고 해봄으로써 그 언어를 내 주특기 언어로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마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 인기가 또 널리 사용되는 언어가 파이썬, C++, 자바입니다. 뭐 C#도 좀 쓰긴 하지만 C도 쓰긴 하지만 이제 객체 지향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요 3가지 언어가 가장 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 학부에서도 파이썬, C++, C, 자바는 강의를 하고 있죠. 물론 자바를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처음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를 이용해서 이 수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자바가 재밌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 갖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C++가 자료 구조를 구현하기에는 가장 어렵습니다. C++가 언어도 복잡하고 이제 복잡해요. 자바가 가장 심플하다고 보여지고요. 파이썬은 자료 구조를 만들다 보면 되게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이썬에는 배열이라는 게 없어요. 리스트라는 게 있긴 있는데 걔는 배열하고 되게 달라요. 그래서 자료 구조를 우리가 파이썬으로 만약 하게 되면은 조금은 파이썬답지 않게 코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뭐 이상하다, 어색하다 하긴 해요. 그래도 뭐 파이썬으로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파이썬 가지고 자료 구조를 해보는 건 실제 좀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파이썬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료 구조들이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들은 다 C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그걸 콜했을 때는 파이썬을 콜해서 쓰지만 그걸 코드는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성능이 이렇게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으로 파이썬 자료 구조를 만드는 거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색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또 파이썬의 특성이 조금 특이하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언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시면 좋겠고 어떤 언어들이 이제 요즘 각광을 받는 건지 좀 그것도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내가 어떤 분야로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에 따라서 좀 더 잘해야 되는 언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또 다르니까 또 내 진로를 생각하면서 내 주특기 언어를 뭘로 가져갈지 하나 정도는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수업에서는 이제 언어를 셋 중 하나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게 이제 특징이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최신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끔 코드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C++ 11부터 우리가 모던 C++라고 하는데 C 플러스 20까지 쓸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재미난 기능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자료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해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수업에서는 세 개 언어를 번갈아 가면서 제가 실습을 진행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파이썬 갖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C++ 갖고 본인은 따라 하시면 돼요. 알고리즘 똑같으니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번 또 세 개 언어 갖고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우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주로 할 얘기가 많은 건 C++이기 때문에 C++ 자바 위주로 좀 많이 하고 파이썬은 조금 덜 아마 코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숙제는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각 자료 구조들을 이제 구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료 구조들은 범용 자료 구조예요. 범용 자료 구조라는 게 뭐죠?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제한이 없습니다. 문자를 저장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든 뭐 학생이라는 데이터 있으면 학생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알고리즘은 스택이면 또 리스트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강의를 진행하냐면 정수만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수로 만들어진 자료 구조를 처음에는 되게
옵티마이제이션 안 하고 최적화를 하지 않고 각 개별 함수를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독립적으로 만들다 보면은 뭐가 생길까? 코드가 좀 중복이 돼요. 이 함수랑 이 함수를 만드는데 비슷한 요소가 있어서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겠죠. 이 공통된 요소를 또 뽑아내고 그럴 텐데 그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는 각 함수들을 개별적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거를 우리가 리팩토링 한다 그러죠. 최적화를 해가지고 코드 중복도 없애고 깔끔하게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깔끔하게 바꾼 거를 동적 자료 구조, 범용 자료 구조로 바꿀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진행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범용 자료 구조는 안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기계적으로 int를 템플릿이면 C++ 템플릿 T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기계적으로 원래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몇 번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주로 그냥 정수만 저장하는 자료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료 구조를 구현해 보고 익혀 볼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고, 지금도 그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데 이 녹화된 거는 EL과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되니까 혹시 집에 가서 복습하고 싶으신 분은 다시 그거를 뭐 1.5배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 요번 학기에는 필요한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수업이 휴강을 해가지고 수업 일수를 맞춰야 될 때는 보강을 하지 않고 그날 그 어떤 강의할 내용들을 제가 녹화해가지고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반드시 들어야 이제 출석 체크가 되는 형태니까 보통 보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강하지 않고 제가 그 분량을 미리 녹화해가지고 올려드릴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정보는 이렇고요. 지금 EL에 가서 보면 여러 자료들이 올라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지난 2020년, 2021년 질의응답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응답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게끔 했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거 있을 때 부담 갖지 말고 이제 질문하시면 좋겠는데 가급적 질문은 EL에 이렇게 질문을 올리시면 익명으로 올릴 수가 있고 제가 답변을 하면은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학우들도 볼 수 있으니까 학습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도 조금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제 번호입니다. 그래서 메일로 질문은 전 별로예요. 왜냐면 메일을 자주 확인을 안 해요. 그래서 카톡으로 카톡 친구를 맺고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뭐 소스가 잘 안 된다. 뭐 프로그램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그러면 뭔가 소스 자료도 보내주고 이러면 제가 보고 요게 문제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보다 챗GPT가 더 잘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주로 질문해 주시고요. 교재는 제가 전체 올려놨어요.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그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교재 안에 들여다보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코드들이
의사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어색하진 않을 거예요. 조금 파이썬하고 비슷하게 제가 의사 코드를 만들어서 작업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따라서 내 언어로 바꾸면 되거든요. 내가 C++로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코드들을 보고 이제 따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있습니다. 조교 선생님들 뒤에 있는데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고요. 조교의 역할은 과제 채점은 조교가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제 채점이기 때문에 과제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조교한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과제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은 조교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주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른 답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교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질의응답은 조교보다는 저를 활용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수업의 강의 평가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습 시험을 2번 볼 거예요. 8주에 한 번, 13주에 한 번. 2번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주에 최종적으로 기말 이론 시험을 한번 볼 겁니다. 그 3개가 가장 이제 비중이 높게 들어갑니다. 뭐 그 사이에 매번 과제 제출이 있겠지만 이제 과제도 그래서 좀 퍼센트를 높였지만 뭐 과제에서 이렇게 제때제때 제출하시는 분들은 크게 뭔가 점수 차이는 나진 않을 거고요. 어쨌든 자료구조 수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전혀 못한다 그러면 수업 따라오기 힘들 거고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Z 언어 중에 하나는 나름대로는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보다는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겠고 저를 좀 더 귀찮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공한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EL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형태대로 계속 주차별로 자료들이 올라갈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각 언어들을 쓸 때 개발 환경들은 쓸 거 아니에요? 개발 환경들을. 뭐 어떤 개발 환경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제한을 안 두겠습니다. 제한을 안 두겠는데 단지 저는 제가 쓰는 개발 환경에 만든 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져다가 여러분 환경으로 옮기시면 돼요. 소스만 가져다가 옮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맥을 쓰고 컴퓨터를 이클립스를 주로 씁니다. 파이썬은 별도 아무것도 안 쓰고 텍스트 파일과 그냥 터미널에서 주로 파이썬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료들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비주얼 코드가 됐든 스튜디오가 됐든 뭐 파이참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과제 제출할 때는 과제를 평가할 수 있게 소스들 이클립스가 아닌 경우에는 소스들을 압축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필요한 파일들을 압축해서 올리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조교가 불편하겠지만 또 조교도 거기서 소스를 추출해서 조교가 마음에 드는 조교 환경에서 검사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그 TDD를 합니다. TDD, Test Driven Development. 그래서 그 테스트 도구를 써요. 테스트 도구. 그래서 C++는 구글 테스트라는 걸 활용할 거고요. 자바는 JUnit 5를 쓸 겁니다. 파이썬은 유닛 테스트라고 하는 모듈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과하게끔 코드들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쓰는 환경에서 구글 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 써도 상관없는데 C++의 경우에는 자바는 JUnit 쓰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고 파이썬은 파이썬 깔면 자체적으로 따라오는 모듈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건 없는데 이제 C++를 사용하실 분들은 이제 구글 테스트가 내 환경에서 잘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구글 테스트 쓸 수 있는지 알아보고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제가 봤더니 비주얼 코드에서는 그냥 별도 세팅 안 해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는 집에서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요 수업 오기 전에 구글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기본 프로젝트,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맥용, 윈도우용을 올려놨어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약 C++를 쓰시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는 C++ 환경에서 그 프로젝트를 실제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한번 돌려보시고 느낌을 한번 체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는 했고요. 그래서 질의응답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이 끝날 때마다 이해를 통해서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가 나가는데 그 퀴즈는 현재 교재에 각 챕터별에 있어요. 그 내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답은 없지만 미리 어떤 문제들 보시고 싶은 거기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기말에 시험 볼 때도 그 퀴즈 문제든 거기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퀴즈가 EL에 올라가게 되겠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겠고 거기서 정답률을 가지고 성적에 반영하니까 대충 찍어서 풀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한 다음에 내가 실제 이번 배운 챕터를 잘 이해했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제들을 주어진 기간 내에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틀린다고 너무 또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제는 이제 주차별로 거의 나갈 텐데 이제 자료 구조를 만들다가 못다 만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들어 오라고 하거나 자료 구조의 어떤 다른 버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를 계속 이제 만들 거니까 그런 과제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고요. 보통 과제의 제출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제시된 뒤로부터 일주일 내로 이제 제출하셔야 되겠고요. 그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제출하시면 지각 제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 제출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제가 정상 제출되어 있는 과제물들을 보고 피드백을 만들어서 EL에 올리게 됩니다. 그 EL에 올릴 때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냥 글로 설명해서 피드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은 보통 한 3분, 4분 거 받아서 이분의 코드 중에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좋은 코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적사항도 좀 같은 언어를 쓸 경우 또 같은 언어 안 쓴다 그래도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개발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피드백이 나간 다음에는 거의 답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감점이 더 많이 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은 과제가 마감이 되고 그 뒤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럼 빵점 처리되니까 다 못하더라도 부분 점수라도 받으려면은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피드백 올릴지 모르니까 피드백 올리기 전에 최소 제출해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재들이 좀 있고요. 부교재들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 교재 말고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그 언어를 이용해서 설명한 괜찮은 자료 구조책이 있으면 하나 정도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를 이제 제가 드리는 교재는 특정 언어 코드들이 그 교재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특정 언어 교재들이 많이 시중에 있으니까 내가
뭐 자바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자바 관련된 자료 구조 책을 하나 잘 찾아서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테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래서 테스트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는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내 코드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스트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함수들을 테스트 함수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통과했다고 내 코드가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걸 통과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은 성능보다는 정확하게 만들어진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도 잘 보실 필요가 있고 뭘 테스트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거기다가 테스트하는 요소를 추가해 가지고 내 코드를 테스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작성하는 방법, 테스트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도 이번 학기에 잘 관찰해 보시면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 TDD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이 조금 오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 단위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단위는 함수 단위예요. 함수 단위로 테스트하는 함수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의 함수를 테스트하기 위해는 그 테스트 함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다 테스트하려면 너무 또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함수는 너무 길면 또 별로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함수를 확인하기 위한 함수들이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주로 제가 드리는 거는 함수 하나당 테스트 하나 뭐 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도 혹시 진짜 이거 말고 챗 GPT 갖고 코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적 있는 사람? 나름 잘해요. 챗 GPT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만들 때 챗 GPT를 많이 활용은 안 했으면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도 특히 파이썬은 잘하는 것 같고요. 자, 강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8주 전까지 이제 리스트, 스택, 큐, 덱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자료 구조를 살펴볼 건데 이 자료 구조들은 다 선형 자료 구조예요. 선형 자료 구조라는 건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하나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형 자료 구조는 저장된 요소들 간에 선행 요소가 있으면 선행 요소가 몇 개? 하나. 후속 요소가 있으면 또 후속 요소가 몇 개?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선형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선형 자료 구조이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비선형 자료 구조들을 살펴봅니다. 트리, 그래프 이렇게 살펴보고요. 물론 중간에 집합, 맵, 해싱이 있는데 쟤는 뭐 굳이 꼭 선형, 비선형 뭐 만들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 이런 자료 구조 내부를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해요. 그럼 어디다 저장할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언어 갖고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해야 돼요. 그럼 어디다 저장해? 배열을 이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료 구조들이 대부분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합니다. 근데 이 배열은 정적 배열이면 어떻게 돼요? 용량이 어떻게 돼요? 고정되죠. 그러면 자료 구조로 역할을 잘 못하겠죠. 자료 구조는 계속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적 자료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뭘 쓰겠어요? 동적 배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을 동적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주로 자료 구조를 구현합니다.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연결 구조라는 걸 이용하게 돼요. 연결 구조. 이 연결 구조는 뭐냐면은 데이터들을 하나씩 새로 동쪽으로 확보해서 저장합니다. 근데 하나씩 막 이렇게 할당을 하면 어떻게 돼?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배열은 이렇게 하나 모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접근하기가 쉬운데 연결 구조처럼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하나씩 공간을 확보해서 저장하면 막 여기저기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저장하면 안 되고 연결을 해야 돼요. 트리, 그래프, 연결 구조들은 이렇게 데이터들을 동쪽으로 할당한 다음에 뭔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 저장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딱 두 종류예요. 연결 구조 형태로 구현하는 방법, 동적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소프트웨어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 매뉴얼 제가 올렸는데 보시면 되겠고, 요즘은 컴퓨터들을 많이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갖고 오면은 자기가 쓰는 개발 환경에서 쓰시면 되고요. 이 실습실은 맥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서 그냥 이 컴퓨터를 활용할 거면 이클립스, 또 비주얼 코드 뭐 몇 가지 설치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걸 쓰고 싶다, 그럼 설치해서 쓰세요. 맥용이 있으면 설치해도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만 설치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제한적으로 제가 다 세팅은 해놨는데 최신 파이썬, 최신 자바, 최신 C++를 이제 방학 때 다 설치해 놨으니까 쓰는 데는 문제 없을 텐데 여러분들이 잘 쓰던 환경이 아니라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그 컴퓨터 공학도는 이제 환경에 너무 민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환경들을 부담 없이, 그러니까 내가 부담 안 갖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컴퓨팅 환경에서 개발하고 어떤 아이디를 쓸지는 내가 결정 못할 수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쓰는 게 있을 테고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환경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내가 좋아하는 거에만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고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C++ 쓸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테스트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처음부터 구글 테스트 쓰진 않는데 이제 자료 구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이제 두 번째 노트부터는 구글 테스트를 C++에는 이제 활용하게 되니까 그 점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부탁사항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와 자료와 뭐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그 자료들에서 뭔가 더 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이 혹시 보이시면 주저없이 좀 얘기해 주면은 제가 강의를 개선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뭔가 교재나 슬라이드나 또 제가 드리는 실습 자료들에 대한 피드백 더 좋으면 뭐 이런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주시면 제가 메모했다가 뭐 여러분들한테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또 여러분 후배들한테는 더 좋은 강의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